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가 녹고 있습니다. 반등은커녕 힘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달러. 아무래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준에서는 아직도 매일매일 열심히 달러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있었던 하락에 이어서 대부분이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더리움이 어제 드디어 3,000달러를 뚫어버린 데 이어서 3,300달러까지 급속도로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은 3,200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의 뒤를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춤추고 있는 그런 흥겨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더리움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높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은행 중에서는 JP모건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시총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순위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마스터카드를 제치고 19위까지 올라온 상황. 또한 이더리움이 어제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거래소로의 이더리움 입금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에 관한 한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이더리움에 매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갔는데 팔려는 사람들이 훅 줄어들게 되면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이더리움 물량이 44.2%나 급감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전에 비트코인에서도 목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가격이 급속도로 올랐었던 적이 있었죠. 과연 똑같은 장면이 이더리움 상에서 연출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조만간에 4,000달러, 5,000달러까지 쭉쭉 올라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성적만 놓고 본다면 이더리움은 3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6%, 이더리움이 3배 정도 더 높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이더리움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조정을 받고 움직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캐나다 핀테크 업체인 모고에서는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더리움을 추가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개수는 146개, 평단은 2,780달러. 지금 한창 수익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자 이더리움 너 혼자만 각이냐? 나도 같이 가라고 하면서 라이트코인도 조정기간을 마치면서 조만간에 크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라이트코인 역시 조만간에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어제에 이어서 체인링크 업데이트인데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힘을 쌓아 올리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는 좀 올랐죠. 이 정을 뚫게 되면은 이 채널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사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참고를 하신 후에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겠죠. 자, 추가적으로 보는 알트코인 첫 번째는 신세틱스 SNX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NX도 조만간에 펌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저항을 뚫고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토모입니다. 토모 같은 경우도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 중. 그 다음에는 알파체인. 알파 파이낸스가 아니라 스펠링도 틀리죠. 알파가 아니라 알파. 컵앤핸들을 그리면서 높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토시 차트네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가지고 마크 큐반, 억만장자 투자자죠. 미국 NBA 달라스 매버릭스를 소유하고 있는 그는 매버릭스 입장권이라든지 이 관련된 상품을 사는데 도지코인 결제를 받고 있기도 하죠. 그가 최근 이야기하기를 도지코인이 충분한 효용성을 얻게 되면은 성공적인 화폐로 변모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집 끝났으니까 좀 사줘.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 가지고 도지코인 약을 치니까 약발이 아주 잘 받고 있죠. 도지코인 지금 보시면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멍멍 짖으면서 달려온 도지코인. 도지코인 때문에 돈을 날렸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죠. 손절 쳤던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정말 이가 갈릴 것 같습니다. 개처럼 그냥 으르렁거릴 것 같아요. 그 다음 소식으로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돈 맛을 짭짤하게 보고 있는 페이팔, 벤모에도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야심을 품고 아발랩스 등과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페이팔 코인이 나오게 될 것인가? 페이스북 리브라 꼴 나기 싫으면은 조심조심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임으로써 재미를 좀 봤더니 나도 부러워서 못 견디겠다. 이베이의 CEO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이베이 역시 결제 옵션으로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베이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NFT를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베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13년에 비트코인 채택을 검토를 했었다가 뒤로 물러섰었고 2019년에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이베이는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딱 그었었는데 이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이제야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여세를 몰아서 이베이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NFT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더니티 체인에서 축구 황제이자 예측은 정말 못하는 이 펠레 NFT를 출시하겠다라고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펠레. 자, 멋있긴 한데 돈 주고 사기는 싫은데 그래도 이걸 거액에 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더니티 체인은 무하마드 알리의 NFT도 출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현재 불을 뿜고 있는 알트코인 시장, 계속해서 알트코인 시총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의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많은 알트코인들의 주머니가 빵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에서 큰 시총의 암호화폐들, 그 중에 대장이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시총이 지금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더리움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더리움에서 다시 한번 자금이 흘러나와서 중간 시총이 암호화폐들로 흘러들어가게 될 때 순환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알트코인들 다 함께 또 가지아를 외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시총 암호화폐들이 펌핑한 후에는 잡코인들이 또 날아다니게 되겠죠. 알트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알트 시즌의 초입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보면은 짜증나지만은 안 보면은 그래도 좀 약간 섭섭한 국내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거래소와 강남경찰서 간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전에 뉴스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던 A 거래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다라든지 그런 개판 5분 전의 거래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피해자 연대가 계속해서 이 거래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강남경찰서에 수차례 고소 고발을 했는데 얘네들이 수사를 안 하더랍니다. 이 뭐지? 왜 경찰이 수사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경찰들에게 뇌물을 매겼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녹취록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해당 사건이 경찰들의 진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위에서 누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뇌물을 단단히 먹여가지고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좋은 경찰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짭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 방앗간에서 뭘 많이 얻어 먹어가지고 날지 못하고 있는 혹은 날지 않는 새 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내년 과세를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인데 가상자산 거래자 중에 상당수가 세금 신고 경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 돈을 내야 되는지 안내를 해주겠다. 안녕하십니까, 호갱님. 여러분들의 세금 납부를 도와주는 세금 지킴이
어서 빨리 지갑부터 까시고요. 저에게 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언제는 또 거래소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었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도 이 거래소는 없애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채굴풀인 FT풀이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됐었던 찰리 멍멍 부회장의 혐오 발언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블록체인에 찰리 멍멍 회장의 비트코인 혐오 발언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대대손손 좋지 않은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비트코인을 건드리냐고. 그 다음 소식으로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자회사의 제품이죠. GBTC에 5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GBTC와 그레이스케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레이스케일이 한때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사서 모았었습니다. 그리고 등락을 반복하던 이더리움이 몇 달 지나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미친듯이 샀었던 코인 중에 하나가 또 라이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라이트코인 앞으로 몇 달 안에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이 그레이스케일 지표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으로는 CME에서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오늘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설명은 며칠 전에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영국에서 누군가가 영국 중앙은행과 의회에 프로젝트 빔을 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가지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영국의 통화 정책에 불만을 품은 이가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영국 중앙은행을 고칠 수 있다. 혹은 그들이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계속해서 개판을 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의회가 만드는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당 사진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약삭빠르게 NFT로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중앙은행이나 의회에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적을 더 늘릴 필요는 없겠죠. 그냥 알아서 망하게 냅두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분석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역 헤드앤숄더에서 급상승했었던 비트코인 잠깐 주춤하고 있으나 주요 구간에서 반등하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6만 1000달러까지 오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들에게 관심을 빼앗긴 비트코인,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라볶이 던져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